연방정부가 향후 5년간 529억 달러를 투입하는 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과제로 삼은 예산 중에서 정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85억 달러의 신규 예산을 투입하고 사용하지 않는 연방 건물을 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2031년까지 신규 주택 39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정부는 건물 전환을 통해 목표의 절반을 달성할 것이라며 10년간 11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전환이 예상되는 건물은 캐나다 포스트 건물로 이미 퀘벡과 엘버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6곳을 평가하고 있으며 국방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개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아파트 건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택 건설이 가능한 빈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학생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7만 9천여 명에게 더 많은 임대료를 지원해주며 학생 보조금과 무이자 대출도 늘릴 예정입니다. 교육기관들이 학생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세금 면제와 정부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60만 개 중소기업들에게 탄소세를 환급해주고 오픈 뱅킹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혜택도 발표했는데 다만 단체 요구보다 크게 낮은 월 200달러에 그쳤습니다. 이외에 학교 급식 제공은 물론 통신사 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없애고 자동차 절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 유아용 부녀와 어린이 진통제 부조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유연성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방 자유당 정부는 부유층의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합니다. 25만 달러 넘는 주식이나 2차 부동산을 거래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율을 현재 50%에서 3분의 2로 늘릴 계획입니다. 국내 부유층 0.1%가 이 세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194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4월 17일부터 담배 소비세가 오르고 7월 1일부터는 전자담배 소비세율도 12% 인상됩니다. 정부의 새 예산안에 대해 연방 보수당은 2024-25년에만 적자가 398억 달러에 달한다며 인플레이션만 가중시키는 낭비 예산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고 연방 신민당은 일부는 찬성하지만 법인세 인상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금괴 사건의 일당 9명이 검거됐습니다. 그동안 합동작전을 벌인 필 지역 경찰과 미국 단속국은 사건 발생 1년 만인 오늘 오전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9명이 체포되고 19건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들 중에는 화물 창고에서 일하는 브램튼 출신의 54세 에어 캐나다 직원과 토론토 보석상 주인이 포함됐습니다. 또 범행 후 에어 캐나다를 그만둔 31세 전 직원 등 3명에 대해선 전국에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에어 캐나다 직원 2명이 이번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17일 오후 피어슨 공항에서 에어 캐나다 특별 화물기가 하역한 금괴와 현금이 사라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5톤짜리 트럭을 탄 남성은 화물기지 앞에서 전날 배달된 해산물 운송장을 제시한 뒤 들어가서는 2천만 달러 상당의 금괴 6,600개와 250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트럭에 싣고는 떠났습니다. 이후 트럭 운전자를 추적한 경찰이 25세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했는데 이 운전자는 지난해 9월 펜실베니아에서 불법 총기 65정을 소지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덕분에 캐나다로 들어오는 대량의 총기 밀수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한 미 당국은 필 지역 경찰에 체포된 남성 중 한 명이 총기 반입을 위해 이 운전자에게 자금을 대준 것으로 보인다며 총기 밀매에 연루된 범인도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합동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현금 43만 달러와 9만여 달러 상당의 순금 팔찌 6개, 냄비와 주조물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금을 녹여 국내와 해외에 거래했을 걸로 예상했으며 이를 보여주는 거래 장부도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위스 취리히에서 금괴와 현금을 토론토로 운송하기로 한 미국의 브링스사는
에어캐나다가 귀중한 화물을 절도범 일당에게 넘겨줬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에어캐나다는 브링스가 화물의 가치를 기재하지 않았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반격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욕에 고층 콘도와 초등학교가 함께 들어서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콩코드 아덱스는 이용자가 가장 적은 지하철 4호선 베자리온역 동남쪽에 주거용 고층 콘도와 이 단지 안에 토론토 가톨릭 초등학교를 짓는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이 안이 토론토시의 승인을 받게 되면 콘도 단지에 단독으로 가톨릭 학교가 설립되는 최초의 통합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콘도는 36층과 46층 두 개동 고층 타워로 860가구가 입주할 수 있을 전망이며 상가도 입점될 예정입니다. 사측은 가톨릭 교육청은 교육시설을 짓기 위한 토지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우리는 이미 확보된 주택 용지를 더 활용하면서 거주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서로 윈윈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특히 젊은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콘도 단지 옆에는 지난해 토론토시가 새로 건설한 커뮤니티 센터와 도서관도 위치해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이미 여러 고층 콘도가 들어서 있어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베자리온역 주변엔 약 7,500여 호의 주민 3만여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운타운 시티 플레이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콩코드는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가 세워지는 시의 공영시설과 주거용 타워 오픈을 동기화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시티플레이스는 주거지는 세워졌지만 커뮤니티 센터와 학교 건설이 너무 늦어져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는 겁니다. 이 지역 시의원도 주거타워와 학교 통합은 100% 추세라며 주택 공급은 늘리면서 도시 경제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토론토 가톨릭 교육청 역시 교육과 주거, 고용, 상업 및 레크레이션을 통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오늘 온타리오주 토론토 전역에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남동쪽엔 시속 50k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어 오늘 밤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세찬 비가 예고됐으며 자정 이전까지 예상 강우량은 10mm에서 많은 곳은 22mm입니다. 내일 비는 그치지만 구름이 많이 끼고 기온은 오르겠으며 금요일 오후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환경성은 예상했습니다. 주말 들어선 비가 그치고 대체로 화창하겠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낮 최고 기온은 9도와 11도가 될 것으로 환경성은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와 퀘벡주 운전자들은 오늘 휘발유를 가득 채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업계 전문가는 온주와 퀘벡주 휘발유 가격이 내일부터 리터당 14센트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주 남서부 지역은 1리터당 평균 가격이 1달러 79센트로 퀘벡주는 1리터당 가격이 1달러 88센트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여름용 혼합 휘발유로 전환되는 데다 연방의 탄소세 인상과 국제 유가 상승의 요인으로 전문가는 올 여름까지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여름 내내 매우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오늘 토론토의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달러 65센트, 몬트리올은 1달러 74센트이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는 2달러 12센트입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UP 익스프레스 급행열차 운행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5,200여 명의 시민들이 온라인 청원에 서명하자 정부는 공항과 유니온역 사이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더 빠른 옵션을 제공하려고 했지만 던다스 웨스트 인근 블로역과 웨스턴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우려가 큰 점을 이해한다며 급행열차 운행 계획을 취소하고 기존 그대로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정부의 새 계획이 특히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이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며
급행열차 운행으로 출퇴근 시간에 더 나은 대안이 없는 주민들의 발이 묶이고 혼잡은 증가하며 안전 문제도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22대 총선 재외선거에 참여한 재외동포들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에 가장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는 14만 7,989명으로 이 가운데 기권표를 제외한 92,905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득표율을 보면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순입니다. 한편 재외선거와 관련해 2023년 기준 투표 가능한 18세 이상 재외선거권자는 197만 4,400여 명으로 등록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투표율을 계산하면 62.8%지만 전체 재외선거권자로 볼 때는 4.7%에 그쳤습니다.